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믹입니다. 지금 이것은 S&P 500 4시간 기준의 차트로 지난 이틀 동안 여기 이렇게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며칠 전의 하락 부분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식을 충분히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야 마이크론이나 테슬라 혹은 굉장히 강한 실적을 엑소모빌에서 발표하면서 올바른 예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저평가 원유 기업들이 많이 올라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마켓을 외치며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주식 사는데 사용할 생각은 더더욱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상승과 하락하는 장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이야기가 자꾸 울어서 영상에 방해가 되는 점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난 이틀 동안의 상승이 어떤 종류의 상승이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당화된 상승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매수나 혹은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먼저 어제 PCE와 Employment Cost Index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Employment Cost Index의 경우는 컨센인 1.1% 대비해서 1.2%가 나오면서 일자리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전달의 수치인 1.1% 대비해서도 더 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 PC의 경우는 month 기준으로는 0.1%를 보여주면서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year over year 기준으로는 4.2%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컨센보다 높은 수준의 PC를 보여주었습니다. core PC의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각각 컨센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컨센했던 0.3% 이상의 모습을 0.3%로서 보여주었고, 전달이었던 0.3%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core PCI도 강하게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4.6%, 4.6%, 4.6%라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정말 강하며, 이것은 제가 수개월 전부터 꾸준히 트래킹하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빨리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데이터들에 반하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고 말을 했듯이 결국 시장은 데이터의 결과치에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PCE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틀에 걸쳐서 올랐던 이유는 바로 갬마 스퀴즈에 있습니다. 이미 멤버십 분들께는 텔레그램에 사전적으로 분석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갬마 스퀴즈란 쉽게 말해서 빅스의 지수가 올라가면 옵션 비용이 비싸지면서 콜옵션을 매수하여 장을 끌어올리기가 힘든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콜옵션의 볼륨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을 갬마. 그래서 제가 빅스의 향을 갖고 왔는데요. 하얀색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지표인 VIX1D의 지표이고요. 파란색은 S&P 500으로 분명 이렇게 25일과 26일 VIX1D의 지표가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은 반대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일과 28일은 오히려 VIX1D의 지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S&P 500은 함께 상승해주고 있는 이런 비이성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P 500과 VIX는 서로 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물론 변동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성과 S&P 500이 함께 오르는 현상은 갬마 스퀴즈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이 제 데이터에 너무 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상승장이 왔다라고 분석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갬마 스퀴즈가 그냥 너만의 해석 아니라고 우기실까봐 제가 또 근거 자료를 또 제시드리자면은, 여기 스팟 갬마 또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팟 갬마는 옵션만을 다루는 곳으로 옵션 현황이나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한 엄청난 콜 볼륨이 포착이 되면서 S&P 500에 있어서 콜 볼륨에 따른 2%가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측에서도 이렇게 갬마 스퀴즈가 일어났다고 트레이더 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과 일치하는 전망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서비스 인덱스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라이징 웨지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 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 상승했던 원인인 갬마 스퀴즈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 이제 어떠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CTA 포지션입니다. CTA는 알고리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 CTA에서 다룬 영상을 보시면은 S&P 500의 주가가 CTA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TA가 이렇게 매수로 잡히면은 S&P 500 또한 함께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로 잡히면은 S&P 500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CTA 포지션의 경우는 단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에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유튜브에는 오늘처럼 아주 가끔씩만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나온 정보에 의하면 CTA는 이미 매수 포지션에 있어서 100% 자리를 다 메꿨습니다.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CTA에게 있어서 남은 포지션은 홀드 아니면 셀인데 여기 보시면은 4096부터는 셀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잡혀 있는데 S&P 500이 4096 아래로 내려가면은 결국 물량들을 전부 다 팔아치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CTA라는 알고리즘 세력은 장기 투자하는 세력이 아니라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는 단타 세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동성 부분은 어떨까요?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은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황색 부분인 S&P 500의 상승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파란색과 주황색 차트의 방향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흐름은 이렇게 계속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동성에 있어서 갑자기 QE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S&P 500의 상승을 정당화시켜준다면 이러한 S&P 500의 방향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겠지만 만약 유동성에 있어서 딱히 변화가 없으며 반대로 계속 빠지는 추세로 잡힌다면 S&P 500은 결국은 방향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상승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매번 텔레그램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는 유동성 관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296빌리언 달러 정도로 이미 미국 재무부 구좌에는 돈이 적은 편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공드리는 TGA 흐름 과거자를 갖고 왔는데요. TGA가 296빌리언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 TGA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TGA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진다는 것은 TGA에서 돈이 시장으로 빠져나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과거에 있어서 특히나 1월 달에 주가가 베어마켓 랠리를 펼쳐줬을 때 TGA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그로 인해 TGA는 여기 80빌리언 달러까지 빠지면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세금에 거치면서 그나마 최근에 296빌리언 달러까지 채워지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양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계속 QT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서 장은 환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저야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해온 저평가했던 마이크론이라던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집한 테슬라, 원유 섹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글, 그리고 배당주들이 많이 올라서 좋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을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갬마 스퀴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고 이것은 서스테이너블한 상승이 아니며 얼마든지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매수를 하지 않고 또 현금을 매집하면서 다시 주가가 적정 주가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테슬라를 매집했다라고 유튜브에 올리기 앞서서 실제로 장에서 제가 사자마자 바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기 전에 늦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비싸게 사지 않고 저렴하게 살 때마다 텔레그램에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